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연휴를 맞아 우리 주변의 걷기 좋은 길을 찾아가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속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 보겠는데요.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대부도 해솔길과 도심 속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안양 동편마을 해오름길,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용인 법화산 산책로로 이재문, 이창호, 김효승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대부 해솔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은 방아머리 선착장부터 구봉도 낙조 전망대에 이르는 1코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봉도 구간은 해송 숲길을 걸으며 절벽 아래로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낙조 전망대에 가려면 섬과 섬 사이가 개미허리처럼 홀쭉한 공간을 다리를 건너 지나야 합니다. 서해 바다 위에 데크를 놓아 만든 낙조 전망대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손꼽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동생 소개로 왔는데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좋네요. 대부 해솔길은 해안선을 따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구봉도의 석양길, 소금을 만들던 동주염전의 염전길, 바다가 갈라지는 탄도항과 누에섬을 잇는 바닷길, 갯벌과 포도밭, 시골길 등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바다와 갯벌, 숲까지 다양한 코스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중에 이게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산 있지, 바다 있지, 그다음에 주변에 각종 먹을거리 풍부하죠. 예, 접근성 편하죠. 예, 다양하게 아주 장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규모로 조성된 메타세콰이어 숲길은 이국적인 정취마저 느끼게 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관악산 자락 사이로 나 있는 산책로. 오르락 내리락 길 따라 걷다 보면 진한 산내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각지도 않게 집을 지으면서 이 둘레길이 생긴 거예요. 공기가 첫째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바닥을 산같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지 길이 아니고 항상 굴곡을 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더 좋아요, 아주. 이 해오름길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뭐가 장애가 있어갖고 아주 걸어요. 좋죠. 공기 좋고 편하고. 산책로 중간중간에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어서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좋아요, 아주. 이 동편마을의 최고 좋은 길이에요. 이 안양 시내에서는 이런 길이 없어요.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고 이렇게 참 둘레길 한마디로 제일 잘 만드는 길이에요. 이게 자랑 삼아 제가 매일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도. 동편마을 해오름길은 지난 2012년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뒤편 1.6km 구간에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주민 명칭 공모를 통해 정한 해오름길의 의미는 동쪽에서 해가 막 오른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은 내년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꽃길도 조성해 더 걷고 싶은 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인덕원역과 연결하는 한편 동편마을 카페 거리를 활용해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덕원이란 곳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인덕원부터 또 청동 유적지라든지 그다음에 이 동편마을 뒷길,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이어서 또 카페거리까지 해서 이제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동편마을 카페 거리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상가를 이용하고 또 주민들은 이 길에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도 좋고 또 외부인들도 여기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드는 게. 도심 속에 걷고 싶은 길, 동편마을 해오름길. 관악산을 품은 산책로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녹음이 짙은 산길 한편에 신발장이 놓여 있습니다. 고운 흙으로 덮인 이곳은 법화산 맨발 산책로입니다. 산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임도길을 활용해 만든 맨발 산책로. 칼빈대 산책로 입구 1km 지점에서 시작하는 맨발 산책로는 산길을 따라 2.6km 구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데는 편도 1시간 15분, 왕복 2시간 남짓이 소요됩니다. 풍경을 감상하며 맨발로 마사토 흙을 밟아보는 숲길 산책. 발이 아프거나 지칠 때는 쉼터에서 휴식하며 기구 운동을 즐기거나 풍경을 감상하고 시내를 조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곡물을 활용한 세족장 시설도 인기입니다. 맨발이 아파서 중간중간 이제 맨발하고 저기 세족장에서 발 씻고 좀 담궜다가 내려가고 그래요. 잠도 잘 오고 또 뭔가 나한테 좋은 에너지가 느끼는 거예요. 지구에서 치유 에너지를 받는다는 이른바 어싱이 주목받으면서 법화산을 찾아 맨발 걷기 도전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사토로 흙을 다져놓아 신발을 신고 걷기에도 더욱 편리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집이 근처니까 자주 구경도 하고 올라와요. 맨발로 한번 걸어보려고. 최근 법화산 맨발 산책로를 조성한 용인 씨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수가 몇 해 정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부족한 편의시설들을 좀 인근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이용객들이 좀 더 접근이 편하고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게끔 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깊은 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맨발 걷기. 법화산 맨발 산책로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번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걷기 좋은 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님 잘 알고 계시죠? 용인시엔 이 김대건 신부가 걸었던 청년 김대건 길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한 이석영, 이회영 선생도 잘 아실 텐데요. 평택시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이석영, 이회영 선생의 뿌리가 있는 진이 고을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역사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길로 김효승, 주하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한 흰색 건물.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세례를 받고 사목활동을 했던 은희 성지입니다. 중국 상해에 있는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제서품을 받으신 성당이라고 해서 의미가 깊은데 그 김가항 성당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되어서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자재를 가지고 와서 복원을 시킨 겁니다. 천주교 박해 시기에 신자들이 숨어 살던 곳, 숨은 마을이라는 뜻의 은희 성지는 청년 김대건 길의 출발지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사목 활동을 벌이기 위해 오가던 길. 은희 성지부터 미리네 성지까지 10.3km에 이르는 구간 숲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안내판으로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를 들여다보고 나무와 꽃을 감상하며 자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언니들하고 이렇게 고즈넉한 길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려고 왔습니다. 숨어서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아늑하고 산림도 울창해져 있고 지금 계절이 또 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뭔가 또 기도로서 좀 더 많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옛 그대로 조금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제 마음이 좀 푸근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산 고개를 넘다 마주치는 마을의 풍경과 함께 와우 정사도 뜻밖의 볼거리입니다. 와우, 누워있는 불상을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이쪽 뒷면에 보이는 불상 불 두만 있는데 저 불두도 굉장히 유명한 것이 그래서 이쪽에까지 들러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년 김대건 길의 끝은 천주교의 또 다른 역사적 명소인 안성 미리네 성지. 은하수라는 뜻의 미리네 성지엔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자리합니다. 이쪽부터
안성 미리네 성지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숲속길을 다니시면서 아주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하면서 신부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은희성지 일대에선 해설과 등산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요즘 청년 김대건길은 천주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산책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제격입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풍광이 수려한 무봉산자락에 위치한 조선시대 유교 교육의 요람 진이향교. 이곳이 경기의 길 3남로 9길인 진이 고을길의 시작입니다. 진이향교를 한 바퀴 돌고 마을로 내려오면 진이 면사무소가 보이는데요. 진이 면사무소 일대는 2000년 평택의 역사의 중심 진이현 관아터였습니다. 이곳은 1919년 3.1운동이 전개됐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이 고을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아름다운 길들이 남아있는 그런 평택의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어떤 숭고한 스토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함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면사무소에서 몇 걸음만 떼면 1899년에 설립된 평택 최초 근대 교육기관 진이초등학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뒤로는 아름답고 고즈넉한 전원주택마을이 자리 잡았는데요. 평택 무봉산 자락에 위치한 복남리 아곡마을은 경주 이시의 집성촌입니다. 마을 안쪽 언덕을 오르다 보면 홍송숲이 아름다운 이세필 묘에 이르게 됩니다. 이세필은 백사 이항복의 증손자이고 우암 송시열의 제자이자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의 외할아버지입니다. 후손들은 조선 후기의 정승과 판서를 지내며 명문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세필의 6대손은 전 재산을 팔아 가족이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했던 이석영, 이회영 6형제입니다. 이들은 평택시 진이면의 땅을 비롯해 서울 명동의 집터, 남양주 억만금 재산을 아낌없이 독립운동에 내놨습니다. 독립을 위해 헌납한 땅은 지금은 걷기 좋은 과수원길로 변해 있습니다. 이 땅을 팔아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고 독립군은 청산리와 봉오동 대첩을 비롯해 임시정부 광복군이 활약하도록 도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놨지만 육형제와 후손들은 병이 들고 고문을 당하고 굶어 죽는 등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길로도 불립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독립운동에 바친 그 뜻과 그 기상은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평택과 또 이 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역사의 깊이를 헤아리며 마을로 들어서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이곳 정자는 여행자들의 청정한 자연 환경과 독립운동 전신에 빛나는 마을 역사를 기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조상들이 이제 오래 살아있는 동네니까는 그냥 모든 그 자연 환경 그대로 있는 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주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조상의 그거를 받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자. 낮은 담장, 아기자기한 길 속에 독립운동가의 사연이 담긴 진이 고을길. 자세한 해설과 함께하고 싶다면 경기 옛길 애플리케이션과 동행해도 좋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다음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은 수십 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있는데요. 25년째 어르신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윤명자 선생님과 뻥튀기 천사라 불리며 태극기와 무궁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백영한 씨를 권예솔, 이재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군포시 삼본동의 한 작은 교실. 평균 나이 75세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한글을 익힙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혹은 가난해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한글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열중하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이름도 써라 하고 막 써야 되잖아, 보이니. 이름을 집에서 쓸 때는 뭐 안 대득 쓰는데 거기 가서 쓰려면 손이 떨려 못 써요. 그래서 남들한테 써달라 하기도 좀 그렇게 이제 써주긴 써주는데. 이 한글 교실의 담임은 윤명자 선생님. 지인의 우연한 부탁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 25년째 어르신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3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내려놓았음에도 교사의 길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윤 선생님에게 한글 교실은 취미이자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열정적인 수업에 학생들의 한글 실력은 느린 속도지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는 글씨도 보인다고 그러고 은행에 가서 돈도 찾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주셔요. 그리고 또 손편지로도 보내주시고 또 자기 아들 딸 생일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는 거야. 그런 걸 볼 때 제가 보람이고. 뒤늦게 맛보는 배움의 희열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학생들.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준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줘서 진짜 그 마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 국민학생 학생들 가르치듯이 항시 웃고 있어서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윤 선생님의 목표는 학생들이 써온 편지와 일기를 모아 문집을 만드는 겁니다. 열정을 갖고 한글을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뭐 대수냐며 늦은 나이에도 배움의 길을 선택한 학생들을 응원하는 윤 선생님은 또다시 내일을 위한 수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배운다. 좋은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못 배웠으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환경의 잘못이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난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수원의 한 고아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뻥튀기 천사라 불리는 배경안 씨.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쌀과자를 나눠주기 위해 매달 한 번씩 무거운 기계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어리니까 이게 먹는 게 참 좋은, 쉽게 입에 녹으니까 그거를 다 만들어주시고 큰 봉투로 몇 봉투를 만들고 가실 때도 그냥 가요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셔가지고 저희가 늘 감사히 아이들도 잘 먹는 거니까 이렇게 후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로당. 여기서도 배 씨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뻥튀기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낼수록 경로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죠.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회원들도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해가면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있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장애복지 경로 저기도 있어요. 고침말 쪽에. 저희 경로당에서 힘이 되는 날 협조해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씨가 뻥튀기 봉사를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 장사를 해보려고 기계를 샀다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 주변 경로당에서 시작한 봉사는 이제 10개 복지시설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뭐 100원어치 투자하시면 그 원장님들은 와서 한 2만 원어치 저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안 하면 또 잠도 안 오고. 봉사가 끝나자 이번엔 삽을 들고 수원천으로 향합니다. 불볕더위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을 파더니 나라꽃, 무궁화, 묘목을 심습니다. 수원천은 30여 년에 걸친 배 씨의 노력으로 무궁화 15,000그루가 있는 나라꽃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냥 어떻게 보는지는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무궁화꽃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꽃도 이쁘잖아요. 예, 우리 애국가에 나올 때 쫙 나오죠. 예뻐요. 수원천 무궁화 심기 운동이 입소문을 타자
몇 년 전부턴 함께하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이에 무궁화 나무는 혼자 심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원천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뭐 꽃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우연히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지가 한 3, 4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계속하고 싶습니다. 매년 국경일엔 태극기 달기에도 앞장섭니다. 무려 50년 넘도록 태극기 사랑을 이어온 배 씨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라는 시대에 한 명이라도 참 우리 수원천을 보고 태극기를 보고 무궁화를 보고 한 명이라도 전달을 하고 태극기 달을 있으면 저 보람이 아니냐. 누구나가 수원천에 오면 애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천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70대 나이가 무색하도록 나라와 이웃사랑에 바쁜 백영한 씨. 이렇게 왜 하냐는 질문에 그럼 누가 하냐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냥 뭐 힘이 닿는 한 그냥 뭐 누가 부르면은 그냥 가서 좀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또 아까도 뭐 보셨지만은 내가 뻥튀기 해주니까 또 쌀을 또 한 부대 주고 또 그러니까 또 기분이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